각 종목마다 최고 연봉 선수들 피지컬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걔부터 가보자. 여러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할 은간우부터 가보죠. 처음에 은간우 이름 듣고 진짜 많이 웃었었는데 이름이 은가야 이러면서 옆에서 얘기했으면 존나 쳐맞았겠지. 은간우 몸 볼게요. 유유젓이죠. 가슴 가운데 파져있죠. 벌어져있죠. 은간우의 가슴을 10명 중에 등수를 매기자면은 한 8등 9등 정도 됩니다. 제 가슴이 한 6, 7등 정도 되거든요. 은간우 가슴이 제 가슴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근데 알바노 빤치만 잘 때리면 되지. 빠따만 좋으면 됐지. 자, 쇄골 길이 봅시다. 쇄골 존나 짧아요. 그래서 어깨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은간우가 등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어깨도 실치수 자체는 넓겠지만 이 사람 몸의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어깨가 아주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이 이렇게 옆으로 벌어진 거 보이시죠? 어깨가 진짜 넓은 사람들은 이렇게 차리엇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팔이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요. 왜? 어깨가 넓으니까, 쇄골이 기니까 팔이 일자로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은간우 같이 어깨는 좁고 밑에는 넓은 사람들은 팔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디빌더들이 그 광배를 펼칠 때도 팔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차리엇이 잘 되는 사람들은 실제 어깨가 넓은 거고. 근데 이 짬피언 발트 바로 위에 보시면 이 코어통 보이시죠? 이 코어통의 너비가 지금 가슴 너비하고 똑같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가슴 너비가 코어통 너비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넓은 사람들이 헬스를 했을 때 피지크 체형이 되면서 멋진 체형이라고 불리고, 근데 은간우는 코어통 너비가 가슴 너비랑 똑같아. 코어통이 더 넓은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들어. 심지어 이러기 때문에 힘이 똑같이 센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힘이 센 거야. 만약에 은간우가 이 세상에 있는 스포츠 중에 벤치프레스 무겁게 들기가 만약에 가장 높은 연봉을 주는 스포츠라고 치자. 그러면 은간우는 좋은 선수가 아닐 거예요. 벤치프레스를 그렇게 많이 들 수 있는 몸이 아니야. 팔도 너무 길고 흉통도 뭐 그렇게 넓지 않고. 근데 의미가 없죠. 몸싸움 하는 애잖아. 몸싸움에서는 코어통이 중요하죠. 빵댕이 크고 허벅지 탄탄하고 코어통 굵고 당연히 몸싸움을 잘하겠죠. 그래서 은간우가 제가 알기로는 레슬링에 특화된 선수가 아닌데도 잘 안 아파지잖아요. 그런 똥파워가 많이 중요하고. 이제 팔을 봅시다. 일단 팔이 굉장히 굵은 편이고, 그리고 팔이 굉장히 긴 편이고, 보시면은 배꼽이 한 요쯤 있을 텐데 배꼽 근처로 팔꿈치가 내려오죠. 그리고 전완 큰 거 보시고 아마 손도 굉장히 클 거고. 정찬성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발하고 뭐 발뒤꿈치, 발목 이런 것도 엄청 크고 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인자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헬스를 워낙 많이 하니까 어깨가 넓고 막 몸이 멋지고 근육량이 많고 이러면 인자강으로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근육량이나 예쁜 체형 같은 거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거고, 선천적인 체형에다 후천적인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고, 실제로 인자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요런 사람들. 트리플 H 아저씨도 이제 힘이 많이 약하죠. 은간우가 아니라 존 존스 해야지. 존 존스도 한번 해볼까? 존 존스도 가슴이 못생겼어요. 아까 은간우가 10명 중에 한 8등 정도의 가슴 모양이라고 했죠. 존 존스도 한 7등? 저랑 비슷한 가슴 모양. 센터는 차 있으니까 7등은 좀 그렇고 한 6등 줄까? 가슴 모양이 안 예뻐요. 근데 뭐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꽈가 요쯤 달려있을 텐데 손이 요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보시죠. 팔이 뭐 말 같지도 않게 길고, 여기 허리 짧은 거 보이십니까? 허리 굉장히 짧고, 여기도 마찬가지. 저기 존 존스도 코어빵이 크죠. 격투기 선수들 중에서 진짜 끝판왕까지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역삼각형 체형이 많이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역삼각형이겠지만 도드라진 역삼각형 체형이 많이 없는 거죠. 보디빌딩에는 역삼각형 체형이 널렸잖아. 왜 그러겠냐고. 코어의 굵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누가 팔이 더 두껍다고 해서 걔가 무조건 팔씨름을 더 잘하고 이건 아니겠지만,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굵은 새끼가 더 센 게 거의 100%야. 100%에 가까워. 똑같이 복싱 최정상급 선수야. 그러면은 리치가 더 길고 주먹이 더 크면은 펀치력이 더 셀 확률이 높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위 티어에서는 뭐 특이점을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얘가 체중이 더 나가고 팔다리가 더 두꺼운데 더 얍실한 애가 힘이 더 셀 수 있지. 근데 같은 수준에서는 그게 안 돼. 같은 수준에서는 그냥 생긴 대로 거의 해요. 그 다음에 메이웨더 볼게요. 메이웨더도 이제 몸이 못생긴 걸로 유명하죠. 자, 메이웨더 가슴 보세요. 아까 은간우가 10명 중에 한 8등 정도 가슴이었죠. 메이웨더는 10명 중에 9등 볼게요. 9등 정도의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존 존스, 은간우, 메이웨더 셋 다 가슴 모양이 꼬랐어요. 제 가슴보다 더 안 좋은 가슴이에요. 은간우나 뭐 메이웨더는 저보다 못생긴 가슴이에요. 근데 어차피 기능이 아니야. 모양은 기능과 상관이 없어요. 가슴 모양 예쁘다고 벤치 더 드는 게 아니잖아. 너네도 알다시피 아무 의미가 없어. 가슴 모양 못생겼으면 뭐 어쩔 건데. 메이웨더랑 싸우면 진짜 1초 컷이죠. 그냥 1초 만에 끝나지. 근데 이제 맥그리거를 보세요. 맥그리거는 가슴이 이제 상위 1티어입니다. 10명 있으면은 1, 2등이에요 무조건. 근데 메이웨더보다 그래서 뭐 잘 치냐? 그건 아니잖아. 여기 이제 보면은 둘의 가슴 모양이 이제 확연히 많이 차이가 나죠. 맥그리거의 가슴이 훨씬 더 가로 길이가 길고 넓고 아래의 모양이 좋고, 그에 반해서 메이웨더는 가슴 모양이 많이 구리죠. 그래도 기능적으로는 예쁘고 멋지다고 해서 더 기능이 좋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호날두도 있죠. 호날두도 보시면은 호날두도 어깨가 좁은 거 빼고는 굉장히 잘 타고난 몸입니다. 호날두도 어깨가 좁아서 좀 많이 아쉬운 거긴 한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견갑을 뺀 거예요. 그래서 어조비가 좀 덜 티나죠. 실제로 이제 호날두 같은 체형인 사람들이 힘을 아예 빼고 이제 내추럴 상태가 되면 어깨가 이제 많이 좁죠. 근데 호날두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코어통 보시면은, 물론 이제 기본적인 피지컬 자체가 호날두가 맥그리거보다 더 좋지만 코어통 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너비도 호날두가 코어통이 조금 더 넓은데 이 두께감이 보이시나요 혹시? 정면에서 보니까 두께감이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맥그리거의 코어통이 납작한 코어통, 가로로는 좀 있지만 앞뒤로 좀 납작한 코어통이라면 호날두의 코어통은 가로도 있고 앞뒤로도 좀 빵빵한 굵은 코어통. 그러니까 호날두가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좀 높고 키도 크고 다리도 가늘고 힘이 그렇게 센 스타일이 아니라서 축구를 할 때 막 몸싸움이 개같이 세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런스 잘 잡고 잘 뛰어다니고 슛도 좋고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코어의 힘에 영향을 받은 거겠죠. 호날두 웨이트빨 아님 뭐 그럴 수도 있죠. 웨이트 안 했으면 진짜 말랐을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죠. 하워드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농구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제 바로 느껴지죠. 이렇게 생긴 새끼가 어디 있겠냐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생긴 사람 한 명도 없겠지 아마. 키 2m 10에 아마 이제 이 윙스팬이라고 하죠. 팔의 양끝부터 양끝까지가 20cm는 길 테니까 2m 230 몇 좀 되겠죠.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 크기 보이세요? 손이 얼굴보다 더 커. 발 사이즈는 뭐 당연히 300 몇일 거고. 그리고 점프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드와이트 하워드는 특히 런닝해서, 그러니까 뛰어와서 점프하는 거보다 제자리에서 점프 뛰는 거에 좀 특화된 선수인데, 제자리에서 그냥 점프를 뛰어서 림에 이렇게 이마가 올 때까지 뛸 수가 있죠. 굉장히 점프가 좋았고 리바운드 잘 잡았고 블러킹 개쩔었던 그런 선수고, 이건 만세하고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드와이트 하워드 하면은 역시 이제 어깨, 이제 아까 소개시켜줬던 선수들 뭐 은간우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어깨가 많이 좁았고 쇄골이 짧았고 이랬다면, 드와이트 하워드는 쇄골이 존나 길죠. 어깨 뼈도 굉장히 크고, 이래서 어깨 너비가 뭐 말도 안 되죠. 줄리엔 강조차도 드와이트 하워드 옆에 가면 애기처럼 됩니다. 제가 어깨가 넓은 편인데도 제가 줄리엔 강 아저씨 옆에 가면 애기가 되고, 줄리엔 강 아저씨도 드와이트 하워드 옆에 가면 애기가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드와이트 하워드도 샤킬 오닐 옆에 가면 또 애기가 돼. 어차피 피지컬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드와이트 하워드의 이제 가장 유명한 짤이라고 한다면 뭐 나올 텐데, 이 짤은 아닌데 뭐 요런 짤들이 있어요. 이때 이제 하워드가 한창 피지컬 좋을 때, 한창 몸 건강할 때, 어깨 보시면은 보디빌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각근에 이제 머리통이 하나 달려있죠. 머리통 3개 딱딱딱 달려있죠. 어마어마한 어깨죠. NBA 선수들 중에서도 어깨가 가장 잘 발달됐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피지컬이 좀 빠졌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요때도 이제 어깨 굉장히 좋죠. 옛날에 올랜도 때가 가장 좋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좋아하는 어깨는 알론조 모닝이라는 이제 90년대에서 00년대에 뛰었던 선수인데,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많이 힘들었던 선수인데 극복해서 보시면은 이제 삼각근이 굉장히 도드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번 한 얘기지만 굉장히 마른 사람이 근육질이 되면은 저게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놀라시지만, 사실은 말랐던 사람이 근육을 많이 키워야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가늘어야 돼. 뼈는 가늘고 관절도 작고 근육만 두꺼워야지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브록 레스너 같이 막 뼈다구도 크고 관절도 크고 이런 사람들이 근육을 많이 키우면은 엄청나게 막 큼직큼직하게 굵게 형성이 되고,
굉장히 가는 사람이 근육을 키우면 요런 느낌이 나요. 올록볼록 올록볼록. 요런 사람들이 뭐 보디빌딩이나 특히 피지크 쪽을 하면은 이제 성적을 내기가 많이 좋고, 이제 이게 호아킴 노아라는 선수고 키는 2m 11 정도 되고, 보시면은 뭐 물론 자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깨가 좀 좁고 상체 프레임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근데 호아킴 노아가 뭐 그렇게 힘이 약했던 선수는 아니야. 여기 무릎팍이랑 허벅지를 보시면은 하체가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뭐 물론 뭐 파워를 이용해서 농구를 했던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와이트 하워드 같은 선수들한테 막 속절없이 밀려서 리바 다 따이고 또 이건 또 아니야. 나름 비벼. 그 이유가 보시면 호아킴 노아도 코어통이 좋고 하체가 좋고, 여기에서 이제 물론 상체까지 좋았다면 힘이 더 셀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코어통하고 하체만 좋아도 애지간하면 몸싸움은 잘 안 밀려요. 이렇게만 보면은 뭐 굉장히 나약한 선수처럼 보이겠지만 굉장히 끈질기고 끈덕졌던 선수입니다. 이제 여기 NBA 매니아에서 예전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글이 올라오면은 헬스장 이번에 등록해 보려고 하는데 웨스트브룩 같은 몸에 느낌이 나려면 얼마나 운동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NBA 매니아는 굉장히 선비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해주기가 많이 어려웠지만, 전 제 방송에서는 제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신이 죽었다 깨어났다를 1000번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을 1000번을 리셋을 해도 당신이라는 사람의 커스터마이징을 1000번을 랜덤을 돌려도 이렇게 안 나와요. 웨스트브룩은 키가 191 정도 되고 체중은 뭐 100kg 조금 안 될 것 같고, 근데 근육의 모양이 그냥 온 몸이 이상적입니다. 가슴 모양도 좋고 어깨 모양도 좋고 프레임도 좋고 복근도 존내 예쁘고 대가리도 작고 좌우 대칭도 너무 좋고 팔 길고 다리 길고 궁뎅이 이쁘고, 그냥 멋지고 예뻐 보일 수 있는 몸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심지어 그 흑인 중에서도 가장 타고난 수준의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라서 이런 비슷한 느낌의 몸이 나오는 거는 불가능해요. 노력 여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몸이 좋은 보디빌더 포함해서라도 이런 느낌의 몸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 존재한가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런 몸의 느낌이 나는 사람이 존재하긴 해요? 안 되죠. 이거는 노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요 선수 안 그래도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점프력이 개미친 선수입니다. 점프력 하나는 진짜 거의 최상급 티어. 몸도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핀도 어깨 너비 빼곤 다 가졌어. 가슴 모양 너무 좋고 어깨 삼각근 모양 너무 좋고 어깨 생김도 좋고, 근데 그냥 단지 쇄골이 짧을 뿐이야. 저 만약에 쇄골만 조금 더 길어서 어깨 삼각근만 조금 더 바깥쪽으로 빠져 있었다면은 아까 드와이트 하워드 같은 그런 몸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쇄골이 짧아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전부 최상급. 어깨, 팔, 가슴, 복근, 다리 뭐 다 최상급. 저 가슴이 이쁜 가슴이에요. 아주 예쁜 가슴입니다. 이제 사진이 조금 좀 저시기하게 나온 게 좀 있어. 좀 예쁘게 나온 사진 좀 해볼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NBA 선수들은 다들 체지방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가슴 모양이 구린 경우는 잘 없어요. 기본적으로 체지방 관리만 잘해도 가슴은 애지간하면 이쁘거든. 이런 걸 보면 이제 NBA 선수들이 피지컬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알 수 있죠. 이 옆에 있는 이 여자분조차도 키가 170 몇일 거야. 160 몇짜리 여성분이 아니고 170 몇의 여성분일 텐데, 뭐 NBA 선수들은 뭐 어마무시하죠, 피지컬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테스트라는 선수고, 그냥 뭐 인성 쓰레기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피지컬이 이제 가장 좋았을 때입니다. 이게 마이애미 때고 아마 2012년이나 뭐 3년 정도 됐을 것 같고, 요때는 르브론 제임스가 실측 키가 2m 4.5cm, 2m 3.5cm라고 했어요. 원래 커리어 내내 2m 3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NBA는 원래 신발 신고 키를 재거든요. 근데 신발 신고 잰 기준이라면 르브론도 이제 2m 5나 6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2m 4라고 칠게요. 키 2m 4의 몸무게가 이제 자기 말로는 120kg를 넘어갔었다. 근데 가드처럼 뛰어다니고 점프력은 림 이마까지 오고 막 그런 난리 부르스를 폈으니까 괜히 이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운동 능력이다, 운동신경이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몸이 큰데 잘 뛰어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도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마이클 조던은 198이고 르브론 2m 3이니까 체중 차이는 둘이 20kg나 나고, 이러니까 르브론 제임스의 운동 능력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더 큰 사람이 비슷하게 뛰어다니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2m 10 정도 되는데 르브론처럼 뛰어다니는 애가 있다면 걔가 르브론보다 당연히 운동 능력이 좋은 거겠죠. 르브론 몸 관리에만 몇십억 받는다던데 몇십억까지는 아니고 12억인지 21억인지 그런데 뭐 십몇 억일 겁니다. 근데 아마 호날두도 그 정도는 쓸 거야. 뭘 해야 몸 관리에 10억을 거의 인건비죠 대부분. 그 르브론 제임스 컨디셔닝 트레이너, 그다음에 뭐 코어 훈련만 시켜주는 트레이너, 뭐 웨이트 트레이닝 트레이너, 뭐 요리사, 뭐 이런 사람들 연봉만 해도 다들 그래도 한 2억씩은 받지 않을까. 르브론 쿤보한테도 힘으로 안 밀리. 아마 쿤보가 힘이 좀 더 세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안 밀리죠. 예. 쿤보는 빅맨인데도 쿤보는 르브론처럼 뛰어다니진 못해요. 쿤보가 가드를 막을 순 없잖아요. 르브론 제임스는 마이애미 때 가드를 막았어. 심지어 NBA에서 가장 빠르다는 데릭 로즈를, MVP 시즌의 데릭 로즈를 뭐 길게 막은 건 아니지만 중요할 때마다 막아서 실제로 시카고를 이기고 이제 파이널에 올라갔었죠. 2011년에. 웬반야마 한번 소개시켜줄까? 내년에 NBA에 입성하게 되는 웬반야마라는 이제 유망주가 있고요. 아직 NBA 선수가 아니에요. 내년에 들어와요. 이제 뭐 거의 확고한 1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만 보셔도 팔이 얼마나 길지 가늠이 가시죠. 보통 흑인들 중에서 팔이 길다고 해도 상완은 좀 짧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삼각근도 길고 상완도 길고 전완 존나 길고 손 크고 뭐 말 다 했죠. 키가 현재 프로필상에는 2m 18에서 9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계속 커가지고 지금 2m 20이 넘어갔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승진 선수보다 아마 키가 조금 더 클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근데 잘 뛰어다닙니다. 하승진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 빅맨이었으니까 조금 느리셨잖아. 근데 요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웬반야마는 2m 20이 넘어가는 키로 이렇게 속공이 가능한, 르브론 제임스 이후에 이제 최고의 몸뚱이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르브론은 이제 운동 능력으로 최고였다면 웬반야마는 사이즈 대비 운동 능력으로. 덱스는 그냥 이기겠네. 보시면 길쭉한 애 하나 있죠. 근데 이제 얘가 역대급 신인이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점이 되죠. 하승진 선수가 이제 조금 아쉽게도 자유투도 50% 정도밖에 못 넣으셨는데, 이제 웬반야마는 자유투 잘 쏘는 건 물론이고 3점까지 가능한 개또라이예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좋은 빅맨들이 있었고 괴물이라 불리는 빅맨들이 있었습니다. 윌트 챔벌린이 있었고, 압돌 자바가 있었고, 샤킬 오닐이 있었고, 뭐 데이빈 로빈슨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 뭐 쿤보도 뭐 4번이긴 하지만 괴물 같은 빅맨이었죠. 뭐 요즘에 엠비드도 뭐 괜찮고. 근데 이제 역대 전무후무한 스타일입니다. 이 정도 신장에, 이 정도 운동 능력에, 이 정도 스킬셋을 가졌던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합니다. 이제 거기다 이제 개인 공격 능력도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빠르고 스킬이 있는데 키가 큰데 이거 어떻게 개인 공격을 못 하겠어요? 당연히 잘하겠죠. 그러니까 잘 크면 듀란트보다 더 할 거예요. 듀란트 키가 지금 2m 12cm라고 하거든요. 2m 12 정도의 키로 이제 수준 높은 스킬셋과 이제 슛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웬반야마는 그런 듀란트보다도 10cm가 커버리니까 팔은 더 길고.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미친놈이 곧 데뷔합니다. 저도 이 선수 데뷔하고 나면 여기로 갈아탈 거예요. 르브론에서. 르브론 제임스 이제 끝물이라서 좋아는 하지만 뭐 크게 응원은 안 하고 올해까지만 좀 응원하고, 내년에 웬반야마 데뷔하면 웬반야마로 갈아탑니다. 이 미친 팔 길이 좀 봐라. 미쳤냐 진짜. 윙스팬 236이네. 조금 아쉽네 이거는. 근데 좀 덜 컸을 때구나. 244래 지금. 와 씨. 진짜 난놈은 난놈이다. 1년 만에 그럼 윙스팬도 한 8cm가 길어진 거야. 미쳤나봐. 이제 요런 장면만 봐도 윙스팬이 느껴지죠. 이걸 뭐 어떡하라고. 얘가 앞에 있는데 슛을 어떻게 쏘라는 거야.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의미가 있냐 얘 앞에서 슛 쏘는 게. 버틀러 팔 짧은데 농구 존나 잘함. 그러니까 우승을 못하지. 놀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버틀러가 윙스팬이 카와이처럼 길었잖아. 그러면은 르브론한테 이겼지. 그러면 카와이는 왜 르브론만큼 우승을 못하냐. 무릎하기 안 좋으니까. 카와이도 만약에 르브론만큼 강철 몸이었잖아. 그럼 카와이도 4번 우승했겠지. 그러니까 르브론 새끼가 사기적인 게, 르브론이 카와이처럼 팔이 길진 않아요. 손이 크지 않아요. 뭐 마이클 조던처럼 스킬이 뛰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 새끼가 이렇게 올타임
득점 최다 득점을 하고 4번 우승을 하고 4번 빠엠을 받고 4번 MVP를 받고 뭐 이 지랄을 했겠냐고. 말년이니까 좀 다치지. 걔는 한 10몇 년 동안은 거의 안 다쳐. 걔는 미끼야. 아무리 뛰어다니게도 안 다쳐. 축구선수 안토니. 신기하긴 하네요. 굉장한 하견이네. 이 정도의 하견은 보기 어렵죠. 이제 축구 선수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어깨가 많이 좁은 선수들이 많잖아. 왜 그러겠어? 어깨 너비가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저 몸도 1000번 다시 태어나도 힘들 듯. 힘들죠. 이것도 다른 의미에서 조금 힘들지. 근데 이 사람 자체가 힘을 줄 때 지금 보시면은 등 근육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힘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대원근 바짝 선 것 좀 봐봐. 그리고 이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너무 광배에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보디빌더들 입장에서는 광배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부등이 이미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진짜 일부러 상부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승모에 힘이 들어가서 상부 운동이 되고 있는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등 운동을 할 때 견갑을 잘 움직여서 광배 사용을 잘해라가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일반인 기준에서는 굳이 광배근을 많이 발달시키고 윗등은 발달이 안 돼도 상관없고 이건 아니긴 해요. 반대면 반대지. 이 선수도 지금 보면은 물론 보디빌딩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밑에 광배근보다 여기 지금 원근 위주 막 극상근, 극하근, 뭐 대원근, 소원근 막 이런 데 모여 있는 데잖아요. 여기가 지금 잘 발달돼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티셔츠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앞에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얘는 등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등판이 넓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깨가 좀 잘못돼서 그런 거지. 일반적인 어깨였다면 어깨 딱 넓게 잡혀있지, 등판 딱 튀어나와있지, 그 밑에 허리는 샤프하게 샥 떨어지지. 이게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윗등 운동 많이 하세요. 트라오레, 요것도 이제 저번에 한번 추천받아가지고 한번 봤던 선수고, 이제 이런 선수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몸을 만들기 위해 막 특별한 노력을 안 해봤던 경우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화제가 되죠. 이런 분리도가 완벽한 삼두를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원근 많이 발달돼 있네. 축구 선수들이 대원근이 중요한가 보다. 야, 허벅지도 X발 야무지네. 허벅지 미쳤네. 씨. 수영 선수 드라셀. X발 기가 막히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런 몸을 좀 꿈꿨어요.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어렸을 때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 미쳤네 진짜. 어인 같네. 이거 그 어인 걔 누구냐, 상어 새끼. 걔랑 몸이 똑같네. 와, 흉통이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냐. 미쳤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상 이 정도 흉통 안에 얼마나 큰 폐가 들어있을 거고, 그 폐가 숨을 머금고 있으면 사실상 몸 안에 튜브가 있는 거 아니야. 몸 안에 튜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야, 이런 애랑 수영을 해서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를. 이거 가만히 있어도 둥둥 떠다닐 텐데. 씨. 형님 펠프스도 해주세요. 뭐 똑같지 여기랑. 뭐 펠프스가 이제 다리가 짧기로 유명해요. 수영 선수들은 다리가 짧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가 진짜 기가 막히게 짧습니다. 팔 길이하고 다리 길이가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다리가 짧아요. 이런 사진들 보면은 다리가 퇴화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다리가 짧은데 다리 운동은 안 하고 살을 빼서 많이 말리는 게 다리가 길어 보이지 않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다리가 퇴화돼 보인다니까.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해 보여요. 펠프스 사각가슴이네. 좋겠다. 축구 선수도 다리가 짧아야 좋은 거야? 그럼 케바케죠. 메시처럼 다리가 짧으면은 이제 잔발을 많이 쓸 수 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좀 더 빠르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반대로 그 맨시티의 걔 누구냐, 잘생기네. 걔처럼 이렇게 성큼성큼 뛰어가가지고 크게 쓰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지하기 나름이죠.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홀란드가 메시처럼 할 수 없고 메시가 홀란드처럼 할 수 없잖아.